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부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서면 사과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일단 제가 나오는 영상을 조금 화면에서 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승무행정사 사무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거나 아니면 집행정지 신청 방법 하시면 제 글이 뜰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이렇게 있어요. 이제 행정심판은 이제 소송하고는 이제 절차 사항이 좀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고, 행정소송은 이제 재판부에서 행정소송, 행정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이나 없으면 이제 본원, 지방법원 본원에서 하는 건데, 행정심판이 이제 조금 간소하죠. 절차도 간소하고 이제 처리되는 시스템도 빠르고, 그리고 일단은 행정청은 이 행정심판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이기게 되면 인용이 된다고 하죠. 부분 인용이든 인용이 된다고 하면 행정청은 그에 따라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행정심판은 이제 전치주의라고 해요. 소송에 하기 전에 행정심판은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음주운전이나 공무원 소청 두 가지거든요. 통상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은 행정소송으로 바로 못 가요. 무조건 심판에서 한번 받아보고 가야 되고, 공무원 인사소청, 그러니까 군인 같은 경우는 징계한 거죠. 이런 것들도 무조건 행정심판, 특별 행정심판이죠. 징계항고나 인사소청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학교폭력은 이제 임의적 전치주의라서 반드시 소송을 하기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행정심판이 하라는 이유가 어쨌든 빨라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변호사든 이제 법률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비용도 싸고 소송에 비해서는 이제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재결 기간도 빨라요. 그래서 심판으로 한번 다퉈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심판을 안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심판을 진행하고, 만약에 변호사님 조력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청구서를 작성해서 변호사님한테 넘겨드리면 이제 구술로, 이제 행정심판도 구술이 가능하거든요. 참석해서 이제 구술로 변호사님께서 하게 되시죠. 그리고 소송까지 염두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은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는데, 행정심판에는 집행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집행정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제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대한 절차에 속행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심판을, 이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이제 대책심의에서 서면 사과를 받았어요. 서면 사과가 보통상 이제 한 달 정도 이행 기간을 주는데, 이제 행정심판을 해야 되겠다. 아, 이거 피해자는, 이 피해 학생은 내가 받은 피해보다 가해 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가해 학생은 내가 한 행동보다 이거는 판교폭력까지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서면 사과도 조금 나는 좀 찝찝하다. 내가 볼 때는 이거 학교폭력이 아니라서 행정심판 하고 싶다라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이제 제출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 절차가 멈추는지 아세요. 근데 절대 아니고, 심판 청구를 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이제 멈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 정지를 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영업 정지나 음식점들 주류 판매를 하셔다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를 하시던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영업 정지가 되신 분들도 집행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에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집행 또는 절차가 속행돼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런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말해서 집행 정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이제 절차의 속행이 정지해서 이제 이렇게 정지가 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다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영업정지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집행정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뭐 미성년자 술을 팔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담배를 팔았다거나 이러면 고의적인 경우라고 하면, 몰라서 그런 거는 이제 이제 몰랐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있는데, 알면서 명확하게 교복을 입고 왔는데 술을 팔거나 이러면, 이렇게 해서 집행정지를 하면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은 뭐 관련 법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이제 절차의 속행이나 집행에 대한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교내봉사든 뭐 사회봉사든 예를 들어 전화기든, 그럴 때는 집행정지를 넣어서 일단은 그 행정심판의 처분을 다투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행정소송에도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고요. 행정소송도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해서 진행이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를 해야 돼요. 집행정지 신청하고 변호사님께서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보호자님께서 가셔서 심리를 받아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심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행정심판 자체가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 출석 없이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정지는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면사가 특히,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보통 집행정지가 들어가는데, 요 밑에 있죠. 행정심판이 계속 되고 있어야 돼요. 행정심판 안 하고 집행정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이제 보통 이제 행정심판 청구 동시에 넣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서면사과가 뭐가 되냐면 한 달 안에 이행 기간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걸. 그냥 행정심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난 넣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도 조금 이제 학교 전담 교사님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은 행정심판 넣으실 때 한 달 안에 행정심판 넣으시고 집행정지 하셔야 됩니다. 한 달 안에 그거, 그러니까 이행기간 도래돼서 만료되면 학적부에, 그러니까 학생 기록부에, 생기부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기재가 되니까 반드시 안내하셔야 돼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대충 그거 행정심판 청구하실 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처분서에는 90일 안에 아니면 180일 안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90일 안에 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다가 기한을 놓치고, 이제 행정심판을 이제 본인들이 하시든지 아니면 맡기시든지 맡기려고 왔는데, 이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해서 봤는데 정작 서면사가 기한이 끝난 거죠. 그러면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기재가 되면 이게 한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이미 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비슷한 사건이에요. 저희한테 이제 서면사가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 오신 거죠. 이제 와서 이제 한 달이 지나 버린 거예요. 이제 혼자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제 여기 잘한다, 뭐 승무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이행기간이 만료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고 만료가 된 게 아니고, 이제 교육지청이나 그런 학교에서도 그냥 행정심판을 청구서 제출하시면 90일 안에 집행정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도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그냥 행정심판 청구서 같이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교육지청에서도 그냥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하시면 되고요, 집행정지도 그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면사과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거를 빠뜨려 버린 거죠. 관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다행히 또 부모님께서 학교에는 이제 서면사가 이제 미이행에 대한 이제 불복을 서면을 이제 제출하셨어요. 다행히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이제 신뢰 대상으로 제가 판단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 이제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용이 돼서, 비록 기한이 좀 지났긴 했는데 인용이 돼서 집행정지가 됐고요. 집행정지 신청서를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집행정지 신청서 양식은 있어요. 이제 행정심판법에 들어가시든지 교육지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잘 보이라고 제가 글자를 좀 크게 했는데, 뭐 서면사가면 서면사가, 아니면은 뭐 교내봉사하면 교내봉사, 뭐 이렇게 하고 성함 쓰시고, 네, 저희 사무실 주소 썼고요.
교육지원청 교육장 피신청인 쓰시고 신청 취지 서면사가 처분을 재결 시까지 정지한다.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신청원은 행정심판 청구, 소명 방법 행정심판 청구서 입증자료, 청구서 넣고 입증자료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신청 이유를 좀 쓰시긴 해야 돼요. 그냥 딸랑 보내면 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신청 이유 쓰는 게 낫죠. 음. 그래서 1월 5일 날 이제 가피의 학생이었어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욕을 이제 그냥 머리 크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맞고소가 맞학폭이 돼가지고 들어간 건데 머리 크다는 말이 뭐 이게 학교 폭력, 언어 폭력으로 볼 수 있을 참 의문인데 일단은 지청에서는 그거를 이제 학교 폭력으로 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고 신청 이유는 아까 이제 행정심판법 요거 그냥 그대로 끌어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좀 말을 문구만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뭐 머리도 맞고 다리도 맞고 폭행당하고 욕 먹고 했고 이 친구는 그냥 너 머리 크잖아 이 말 딱 한마디 한 걸로 이제 그 때린 친구는 이제 그 교내봉사가 났고 이제 마닥폭으로 신고된 저희 의뢰인분 자녀분은 머리 크다 딱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이제 서면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으로 사실관계 쓰시고 처분의 부당함을 이렇게 해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서면사과는 나에 대한 처분이죠. 내가 이거 안 쓴다고 전쟁이 발발한다거나 뭐 기아가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공공의 침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면허정지는 조금 달라요. 면허정지는 일단은 공공의 공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을 했죠.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음,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학교폭력 서면사과나 교내봉사는 이게 공공복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긴 하죠. 이제 뭐 학교의 안정성이나 뭐 그런 뭐 학교 학 다니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신체에 대한 안정성이나 정신에 대한 안정성, 뭐 학교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긴 하는데 그래도 나에 대한 처분이니까 공공복리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좀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얼추 뭐 양식에 맞게만 제출하시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서면사과나 교내봉사에 사소한 거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하시고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쓰시고 학교에 제출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뭐 안 넣으셔도 되긴 한데 그래도 요식행위니까 스크린캡 그러니까 뭐 스캔하셔가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양식 제가 올려놨거든요. 저희 블로그는 아니고 카페.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가 있어요. 여기서 전칙을 보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서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입했다고 바로는 안 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글 5개, 댓글 5개, 한 5번 방문하시고 일주일 후에 등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글 올리신 거 보고 해드립니다. 뭐 참 어떻게 보면 사소한데 요거 뭐 간단한 거긴 한데 그래도 저희도 뭐 카페도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좀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요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는 이제 수사기관 출신 행정사, 뭐 심리학 석사 행정사가 이제 아이들 이제 마음 그리고 부모님 마음까지 케어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은 저희는 뭐 국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안 하고 저희가 행정사가 무조건 전화 받고 다 응대하고 처리하니까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